안녕하세요. 8년째 번지에 미친 자 김은경입니다. 요즘 번지 피트니스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이 번지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강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지를 해보신 분이라면 난 번지하고 나서 허리 아팠어, 무릎 아팠어, 팔꿈치 아팠어, 손모가지 아팠어, 이런 경우 혹시 없으셨던가요? 내가 만약에 강사라면 우리 반 회원님이 수업 듣고 나서 허리 아팠어, 무릎 아팠어,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사실 이 번지가 좀 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번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테니스 엘보, 골프하면 늑골 부상, 어깨 부상. 특히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주로 쓰는 편측성 운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또 스포츠가 갖고 있는 경기, 게임, 승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좀 감수하는 게 있죠. 그런데 피트니스에서는 이런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내 몸에 적합하게 계획을 짜서 더 좋게 만드는 게 피트니스란 말이에요. 그럼 피트니스에서 이런 부상이 있는 경우는 운동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 역학적으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을 할 때, 그 동작을 할 때, 그 움직임을 할 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힘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힘을 알아야 동작도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운동 효과도 좋겠죠. 당연히 부상 방지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게요, 이 번지에서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한 탄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탄성을 가지고 점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일단 이 낯선 힘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 번지할 때 왜 다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번지 피트니스를 할 때는요, 코드에 걸려 있는 자리, 내 발이 땅에 닿고 있는 자리, 이 상태가 탄성력이 가장 약하겠죠. 나아가게 되면요,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최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내가 발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멀리 나간 자리입니다. 여기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점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카 포인트 자리, 최대 나간 SP 포인트, 스텝 포인트,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나간 점프 순간, 착지, SV 포인트, 다시 안카 포인트, 그리고 반동으로 뒤로 나갔을 때 앉았을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번지는요, 안카 포인트에 섰을 때도 이 텐션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헐렁하게 걸어서 코드가 이렇게 뒤로 늘어지게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건다면 일단 그거 자체가 허리를 다치게 하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지 코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탄성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 탄성에서 조금 더 나아감에 따라 그 탄성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런데 이 코드가 이렇게 뒤로 늘어지게 걸어지게 되면요, 이 탄성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축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게 탁 걸리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충격이 빡 가는 거예요. 탄성이 걸릴 때는 서서히 걸리는 게 아니라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허리 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텐션이 있도록 걸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걸어 나갔어요. 내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멀리 간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작용하는 힘이 4가지가 있어요. 이 탄성력, 안 봐도 알 것 같죠? 이 탄성력, 바닥이 나를 당기는 중력, 바닥이 나를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이 저쪽으로 밀어주는 마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빙판이 얼음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나갈 수 있는 것도 쭉 미끄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마찰력이 작기 때문이죠. 이 4가지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몸통을 살짝 45도에서 60도 정도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나간다면 점프가 되겠죠. 그래서 점프 뛰기 직전 자세는 서서 있든 앉아서 있든 똑같아요. 앉아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45도에서 60도를 이룰 거예요. 허벅지의 각도만 바뀌었고요. 내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는 서로 평행해야 되고 45도, 60도 정도를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치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무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경우, 한 발이어도 마찬가지, 한 발이어도 무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엉덩이가 빠져 있는 경우, 2가지 경우가 허리나 무릎을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텐션을 내 몸 전체로 버티는 게 아니라 관절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점프를 할 거예요.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상체 모양은 위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학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체를 세우기도 하고
숙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에서는요, 이 모양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상체가 똑바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크로스 점프 같은 거 봤을 때 상체를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상체를 세울 때 문제가 뭐냐면요, 점프를 했을 때는 탄성력이랑 중력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지를 하는 순간 수직강렬 마찰력이 순간적으로 딱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점프를 하면 착지를 할 때 이 마찰력은 앞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보니까 이쪽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행 방향으로. 그래서 다시 볼까요? 크로스 점프 같은 경우 점프하고 마찰력은 내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드는 나를 뒤로 당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또한 내가 도약을 하거나 착지를 할 때 이 과정이 부드러워야 돼요. 이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없어지는 공중으로 뜨는 순간이 부드럽게 떠야 되고요. 착지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비행기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보세요. 갑자기 하늘을 솟구치거나 갑자기 쿵 떨어지는 경우가 있냐고요. 비행기 날아 착륙할 때 쿵 이렇게 떨어져요. 바퀴 내리고 스르륵 스르륵 하면서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하면서 쿵 내려앉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점프를 했을 때 몸이 45도에서 6 정도 기울어졌다면 착지도 그 모양 그대로 발끝부터 착지를 하고 관절 마디마디로 착지의 충격을 흡수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번지에서 무릎 부상이, 허리 부상이 많은 경우는 스텝 포인트, 최대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자리, 도약이라든지 착지를 할 때 상체가 세워져 있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릎이 떨어져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엉덩이가 빠져 있지 않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점프할 때 상체를 세워서 이렇게 점프한 게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면 일단 발목, 무릎, 허리 부상의 첫 번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무릎을 떨어뜨리는 동작이 있거든요. 점프할 때 무릎을 떨어뜨리는 동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텐션을 내가 무릎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위에를 잡는다든지 다른 부분들이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비슷한 동작인데 차이를 한번 볼게요. 폴더투라는 동작이 있는데 이건 상체를 숙일 거거든요, 공중에서. 또한 무릎 각도도 한번 보세요. 자, 내려갈 때 무릎 각도, 그렇죠, 평행하죠. 그리고 점프를 했을 때도 상체를 숙일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손을 안 썼는데 다리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다른 동작이 있어요. 슬라이드랑 썰매 동작이 있는데요, 모양은 되게 비슷해요. 두 발 모아 도약해서 다리를 드는 동작이에요. 이 자세는 도약 자세가 무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백다이브까지 이어갔는데요, 이런 자세 같은 경우는 갈 때 무릎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상체를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학적으로 이 텐션을 내 무릎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은 그대로 고관절을 회전해 다리를 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번지의 기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요, SB 포인트 나갔을 때 자세 잡고, 이때 발꿈치가 땅에 다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점프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최대까지 나가 있어.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고, 착지도 이 상태로 착지를 하셔야 부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점프를 하고 이 상태로 착지했다, 뭐 소리만 들어도 아플 것 같죠? 당연하죠. 지금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SP, 스텝, 그리고 점프.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탄성이라는 건요, 쭉 늘어나면요 확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탄성의 성질이죠.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지점은 저기 앞에서 내가 점프해서 나가서 저 앞에서 날아가는 저 지점도 있겠지만요, 그 반동으로 여기 내려가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네 타는 것처럼요, 앞으로 슝 날아갔다가 여기서 정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앞으로 슝 날아갔으면 뒤로도 슝 날아가죠. 탄성력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높게 점프를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뒤로도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션이 늘어났을 때 저기만큼 여기 앉았을 때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대한 늘어나면 얘는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버텨야 돼요. 근육이 아닌 관절로 버티면 무릎 아사삭 나가는 거예요. 많이 아는 동작 텐션업을 한번 해볼게요. 번지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텐션 업,
를 하고 앉을 때 이렇게 앉았다. 이 동작 때문에 무릎이 바사삭한 거예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뒤로 앉을 때 이렇게 기대고 앉으면요, 내 무게중심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내 오른쪽 무릎에 실려요. 오른쪽 무릎에 부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프했다가 이 반동으로 뒤로 크게 앉을 때는요, 상체를 숙여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 내 다리가 이렇게 내려간 만큼 상체로 내려간다. 부두문 모양을 만든다.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야 내 오른다리를 들 수 있잖아요. 오른다리 전혀 체중이 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굽히고 있는 쪽 무릎에 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텐션업이라는 동작을 가지고 잘 된 거, 못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동작 한번 해볼까요? 이런 동작이죠. 자, 이 동작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죠. 오른발, 왼발, 점프 뛰기 직전이죠. 항상 점프는 마지막 도약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 포인트에서는 점프 뛰기 직전 이 자세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는 바닥과 45도에서 60도를 이루고 평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텐션업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빠져있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텐션업을 갈 때는 이미 두 번째 도약의 상체는 기울어져 있고 오른다리만 뒤로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 도약 자세가 이거였는데 텐션업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발, 왼발. 자, 이미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여기에 발꿈치가 닿아 있다거나, 그렇죠, 체중이 뒤로 실려 있다거나, 그러면 아직 SB 포인트까지 못 나간 거예요. SB 포인트가 더 나가야 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못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점프를 했을 때 최대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점프를 하고 이 텐션을 버틸, 복압을 유지할 그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올바른 자세는 이 모양 그대로 점프, 아까 그 모양 그대로 착지예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S포인트 왔잖아요. 그대로 점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는 바닥과 45도에서 60도 정도를 이루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상체가 너무 서 있는 경우예요. 보여드리면요, 오른발, 왼발 약간 잘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상체가 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더 운동 역량이 올라가면 세울 수 있거든요. 세우면 착지할 때는 다시 우리 도약 자세 있잖아요.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양을 착지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상체를 만약에 세워서 점프를 했다 그러면 상체를 착지하기 직전에 상체를 다시 숙여주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처음 하시거나 운동 역량이 좀 낮을 때는 이 탄성형 때문에 허리를 휘청한단 말이에요. 허리 다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직선으로 뛰고 이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요, SB 포인트에서요, 갔을 때 무릎이 떨어지는 자세예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제가 지금 오버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이 텐션을 내 왼쪽 무릎으로 받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까지 이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경우도 정말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쩐지 내가 이 운동하고 무릎이 아팠어 라고 하시면 SP에서 무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무릎이 아픈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엉덩이 빠지는 경우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제가 다리를 잘 보여드리게 하려고 이제 손을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엉덩이가 빠지게 되면은 올라갈 때 SE 포인트까지 안 나간 거거든요. 내가 텐션을 이만큼까지 늘려야 되는데 이때 엉덩이가 빠져 있다는 거는 안 늘린 거예요, 얘를. 그러면 내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 허리를 많이 써야 돼요. 허리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엉덩이가 빠져 있으면 번지하고 허리가 아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착지는요, 도약 자세와 같은 자세라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오른발, 왼발, 업, 착지. 물론 내가 오른발이 지금은 앞에 있죠. 그쵸? 앞에 있지만 착지를 했을 때는 처음에 자세, 머리부터 엉덩이, 무릎부터 발꿈치까지는 평행을 유지하시고 바닥과 45도에서 60도를 이루셔야 됩니다. 발끝을 최대한 저쪽 끝에서 착지를 해야 돼요. SP. 끝에 착지를 하셔야 이 마찰력과 수직항력이 더해질 때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가면서 관절이 체중을 받아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다시 한번 앉아줄 때예요. 지금 천천히 하고 있지만 이게 속도가 붙으면
내려갈 때도 이 텐션이 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텐션이 갖고 있는 반동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그럼 쭉 늘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뒤로 기대 않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대로 SL 포인트에서 하나, 둘. 자,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둘. 이거거나 두 번째로는 하나, 둘. 이거. 물론 이게 역학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만들기 위한 힘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다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프를 했을 때는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체는 바닥과 45도에서 60 정도로 이룹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여기서 피해야 될 건 상체를 세우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상체를 세우는 거. 절대 피해야 되는 동작이죠. 텐션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안가 포인트, SP, 점프 상태, 뒤로 와서 앉는 상태, 이 부분만 잘 체크하셔도 부상을 굉장히 방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점프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프를 하든지 이 부분의 각도나 자세를 맞추면 대부분의 부상은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운동 역학, 특히 번지 피트니스 역학을 잘 알고 있으면요. 당연히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운동 능력도 올라갈 수 있어요. 동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저라는 자세가 있어요. 자, 이 자세를 할 때 상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체를 세울 수도 있고 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번지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아니면 내 회원이 번지한 지가 얼마 안 됐어. 내가 이끌고 있는 수업이 얼마 안 됐어. 라고 한다면 상체를 무조건 숙이셔야 돼요. 다리는 보조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 시저라는 동작을 할 때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역학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상체의 각도를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적은 거예요. 이 상태가 조금 레벨업이 된다면요. 상체를 살짝 세우시는 겁니다. 상체를 살짝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를 세웠을 때는 다리를 회전하면서 착지할 때는 다시 이 자세로 꼭 오셔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역학을 알면요, 번지 역학을 알면요, 점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자세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효과가 좋을지 또는 부상이 방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점프를 가지고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 때문에 부상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번지하고서 어디가 아팠다 또는 내 회원이 번지하고 아팠다, 불편했다라고 하시면 이 포인트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점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번지의 기본 자세는 프론트 리닝, 사이드 리닝,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또는 패러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백리닝, 이거는 뭐 앞에 걸어야 되니까요. 이 5가지 기본 자세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점프는 프론트 리닝 상태를 기본으로 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 플랭크라든지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리닝을 기본 자세로 두고 있을 때 다치지 않는 번지 역학적으로 정리된 동작은 무엇인지 또는 무엇 때문에 부상을 입는지 어떻게 하면 안 다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